보시는 것이 최종 개선된 아쿠아 브러쉬인데요. 지난 20년 동안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얻은 성과물입니다. 오늘은 그 어려웠던 개발 과정을 소개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 브러쉬 성능과 직업 요령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쿠아 브러쉬 개발을 시작할 때 생각했던 것은 걸레가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걸레는 처음에는 잘 닦이지만 금방 더러워지고 더러워진 걸레로 계속 닦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했죠. 또 걸레가 더러워지면 빨아야 되잖아요. 그 불편함이 뒤따르기 때문에 걸레는 없애고 대신 그 물을 사용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를 통해 깨끗한 물을 공급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먼지 청소와 물걸레 청소가 동시에 되고 바닥은 깨끗이 닦이고 바닥에 물기도 거의 남지 않으면서 이렇게 밀고 당기는 것이 힘들지 않고 가벼우면은 정말 훌륭한 성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다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물을 공급할 때는 잘 되는데 물을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 청소는 되고 물걸레 청소는 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게 딱 바닥에 달라붙어서 밀고 당기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브러쉬를 다른 브러쉬로 바꿔가면서 먼지 청소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물을 공급하든 물을 공급하지 않든 다 그냥 힘도 안 들면서 걸레질이 잘 되고 또 먼지 청소도 잘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요. 그러나 결국 해냈습니다. 정말 만족합니다. 자, 직업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 와이프가 달라진 모양이 보이는데요. 이 그 고문 아래는 양면에 돌기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돌기 모양이 좀 다릅니다. 한쪽은 돌기가 크고 한쪽은 돌기가 작으면서 살짝 그 날 끝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세워져 있습니다.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좀 모양이 다른데요. 그래서 끼울 때는 구별해서 잘 끼워야 됩니다. 자, 돌기가 큰 쪽이 그 먼지 청소를 담당하는 그 먼지면이 되는데, 먼지면은 밖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그 먼지 청소 담당하는 먼지면은 바깥을 보고 있어야 되고, 걸레 청소를 담당하는 걸레면은 마주 보고 있어야 됩니다. 안쪽을 바라보면서. 이걸 뒤집어 끼우면은 성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식용유를 면봉에 살짝 묻혀서 준비를 해 뒀는데요. 꽂을 때는 다 칠할 필요는 없고요. 처음 시작하는 이 부분만, 살짝 끝부분만, 마찰되는 이 부분만 이렇게 살짝 기름칠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잘 들어갑니다. 요 홈과 이 고무가 틈없이 딱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찌꺼기나 더러운 게 이 홈 사이로 틈새로 끼어들지 않아서 더러워지지도 않고, 나중에 또 이렇게 교환하실 때 이거 빼야 되잖아요. 뺄 때 찌꺼기가 들어가 있으면 정말 빼기가 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틈새 없게 빠듯하게 했는데, 그래서 기름칠을 살짝 해주면 됩니다. 끝부분은 이렇게 잠깐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먼지 청소하는 면이 바깥을 보게 이렇게 꽂아야 됩니다. 뒤집어 꽂으면 안 됩니다. 꼭 맞게 꽂아야 됩니다. 예, 다 꽂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거 빨간 그 펠트천을 좀 걸레 효과를 주기 위해서 붙였는데요. 지금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걸레질이 잘 돼서 굳이 이걸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안 붙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쿠아 브러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를 하게 될 텐데요. 제 손 바닥이라고 보시면 앞쪽으로 밀 때는 이렇게 되고요. 그때는 앞쪽 먼지가 이렇게 빨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걸레질은 이쪽에서 해주게 되고요.
또 반대로 몸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이쪽에서 먼지가 빨려 들어가고요. 걸레질은 이쪽에서 마무리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양 사이드에서도 먼지를 빨아들이는데요. 오히려 이쪽에서 더 큰 먼지가 잘 빨려 들어갑니다. 돌기보다 그 구멍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은 양 끝에서 나와 이렇게 가운데로 흐릅니다. 깨끗한 물이 바닥도 씻고 걸레 날도 씻어주어 걸레 날이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기로 흡입된 더러운 공기를 물로 씻어 포집하고 물과 공기를 분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품들인데요. 이것이 개선전 그 모양이고요. 이것이 개선된 후의 모양입니다. 개선전 부품은 이렇게 구조가 복잡하게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소된 먼지나 찌꺼기들이 여기 내부에 여기저기 걸려서 청소할 때 상당히 성가시고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개선된 그 부품은 구조가 단순해서 머리카락이나 찌꺼기가 여기 걸릴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청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먼지나 그 찌꺼기가 여기 떨어지면은 물과 함께 이렇게 경사진 홈을 통해서 이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걸망에 다 모이게 되는데요. 자,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조립이 되고 이렇게 얹혀집니다. 그래서 그 청소할 때는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 양 끝부분으로 이렇게 좀 약간 뭐 더러운 게 묻어 있습니다. 머리카락에 걸려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 샤워기로 이렇게 쏘아서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으십시오. 이렇게 밀어 넣으면은 그 물과 함께 그 더러운 그 찌꺼기들이 이 걸러망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내부는 뭐 청소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걸러망에 모인 그 찌꺼기들을 매번 꺼내서 버릴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냥 오랫동안 좀 모아두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단지 청소하실 때 그냥 이렇게 하시지 말고 물로 좀 헹궈가지고 더러운 그 물은 좀 빼내버리고 뭐 좀 이렇게 깨끗한 건덕지만 않게 물을 이렇게 쏘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모았다가 가끔 한 번씩 버리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조립이 되는데 이 부품은 그 앱솔루트 700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CLA 500이나 300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을 사용하는 아쿠아 청소기의 장점은 기능과 성능이 아주 좋아지는 게 있고요. 단점으로는 악취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청소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만은 저같이 청소기 관리를 잘 못하거나 뭐 이렇게 게으름을 좀 피우면은 악취 문제가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물질이 없나 하고 엄청 많이 찾았는데요. 처음 만난 것이 은나노 소독액입니다. 은이 살균력이 우수하잖아요. 그러나 좀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식초나 락스, 구연산, 베이킹소다, 탄산나트륨 등등 다 테스트 해봤는데 우선 그 냄새 나는 것도 있었고요. 또 대부분 살균력이 미약하고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엄청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 차염소산수를 기반으로 한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조류 독감 방역에 사용하는 그 소독액도 있었는데 그게 다 차염소산수를 바탕으로 한 약품이었습니다. 이 또한 그 살균력이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많은 것을 찾다가 그러다가 최근에 그 좋은 물질을 찾아냈는데요. 보시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 가탄산 나트륨인데요. 이 그 계량컵으로 한 뭐 절반 3분의 2 정도 이 청소기 통 안에 넣고 5일 동안을 사용해 봤습니다. 5일 동안 그 사용했는데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코를 이 통에 갖다 대고
통을 흔들면서 냄새를 맡아봐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서 아 정말 좋은 물질이다, 좋은 걸 찾아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또 이 가탄산 나트륨은 이 통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뜨거운 물을 한 60도 50도 되는 뜨거운 물을 이 통에 넣고 이 계량컵으로 아마 소량 한 4분의 1 정도 이렇게 넣고 녹이면 금방 녹습니다. 그리고 이 한 통 가득 이제 찬물로 채워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바닥에 살균도 되고요. 그리고 찌든 기름때라든지 뭐 때 이런 것도 잘 지워집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데요. 또 좋은 점은 청소기로 흡입되는 과정에서 호스나 파이프 내부를 살균 소독까지 해주니까 그 악취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가탄산 나트륨은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저희들 파이프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탄산 나트륨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세제 원료로 표백제, 폐수 처리제, 산소 발생제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탄산 나트륨이 어떻게 강력한 살균 작용과 탈취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물에 녹기 전에는 안전한 제품입니다만 물에 녹으면은 산소 이온이 발생합니다. 흔히들 발생기 산소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 발생기 산소는 말씀드린 대로 살균, 탈취, 표백 작용을 강력하게 합니다. 물론 사람이 발생기 산소를 직접 들이마시면 몸에 해롭습니다. 절대 마셔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청소기 내부에서 소정의 작용을 하고 밖으로 나올 때는 산소로 많이 변환되어 있어서 오히려 실내 공기에 산소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렸던 최종 개선된 아쿠아브러쉬의 놀라운 성능은 바닥 청소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청소기 내부에 들어온 먼지나 머리카락 이런 이물질을 걸러주는 걸레망은 청소기 관리를 굉장히 쉽게 해줍니다. 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과탄산 나트륨은 청소기에서 나오는 그런 악취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아쿠아 청소기 사용 환경은 크게 개선되고 좋아졌습니다. 정말 청소가 쉬워졌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